주피터 랩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곽우창씨? 중간에 오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출석 체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니까 왼쪽에 폴더 모양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상단에 플러스 파란색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첫 번째 항목 새로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생성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새로 생긴 파일에다가 우클릭 하시고 리네임 오늘 날짜 2025년 12월 1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클래스에 대해서 배웠었죠.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클래스라는 키워드로 저희가 생성을 해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이번에 애니멀이라는 클래스를 작성을 해볼까요? 애니멀이라는 클래스를 작성을 하고 저희가 이제 생성자를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죠. 생성자를 정의할 때는 제가 함수를 정의하듯이 def라는 키워드를 작성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생성자 이름, 함수 이름은 반드시 언더바 2번 연달아 작성을 해주시고 init이라고 하신 다음에 언더바 2번 작성을 연달아 해서 생성자를 정의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클래스 내에서 함수를 정의할 때 반드시 매개 변수 하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매개 변수를 저희가 셀프라는 매개 변수를 반드시 추가를 했었습니다. 셀프라는 매개 변수는 뭐를 의미했죠? 객체 자기 자신을 의미를 했죠. 예를 들어 저희가 A1이라는 객체를 생성을 하고 A1이라는 객체에 특정 함수를 호출해냈다라고 한다면 함수 내에서 셀프 값은 뭐가 되죠? A1 객체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A2 객체에서 특정 함수를 호출하게 됐을 때 그 함수의 셀프 값은 어떻게 되죠? A2라는 객체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셀프라는 매개 변수는 항상 객체 자기 자신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이 애니멀이라는 클래스에서 필요한 속성값으로 name이라는 속성값과 species 어떤 동물인지 종을 나타내는 속성을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두 개의 속성을 추가를 했으니까 셀프라고 하시고 name이라는 멤버 변수를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죠. 멤버 변수. 저희가 속성, 엑셀에서 속성이라고 얘기도 하고 클래스 내에서는 멤버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멤버 변수는 객체 하나하나가 고유한 값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전 시간에 터틀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각 터틀이 고유한 색깔을 가질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각 터틀이 고유한 속도값을 가지게 함으로써
저희가 각각의 터틀들을 계속 경주시켜서 우선자를 색출해내는 그런 실습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name이라는 멤버 변수에다가 name이라는 매개 변수 값을 대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저희가 세 번째 매개 변수 스피시어스라는 매개 변수도 마찬가지로 멤버 변수로 추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의 값을 전달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자, 기본적으로 동물들은 어떠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먹고 잡니다. 그래서 저희가 먹고 잔다는 함수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DEF라고 하시고 sleep이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죠. sleep이라는 함수를 정의하시고 마찬가지로 클래스 내에서 함수를 정의했기 때문에 self라는 매개 변수를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슬립이라는 함수 내에서는 저희가 간단하게 동물이 잠을 잡니다 라는 문구를 띄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린트라고 하시고 f스트링 방식으로 저희가 self name 객체에 있는 name이라는 멤버 변수가 잠을 잡니다 라는 문구를 띄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두 번째로 정의해 볼 수 있는 기능으로는 이시라는 기능을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죠. 동물들이 이제 각각의 이름과 종이 있고 그 다음에 동물들이 잠을 무조건 자야 되기도 하고 먹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시라는 기능도 저희가 추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시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프린트 마찬가지로 저희가 f스트링 방식으로 self라고 하시고 name가 먹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A1이라는 동물과 A2라는 동물을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네, A1이라는 동물을 만들기 위해서 A1이라는 변수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animal이라는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저희가 뭐를 호출한다? 생성자를 호출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생성자를 호출하는데 저희가 생성자의 첫 번째 매개 변수가 뭐예요? 지금 이 self라는 게 첫 번째 매개 변수가 아닙니다. name이라는 두 번째 매개 변수를 첫 번째 매개 변수로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매개 변수는 specious라는 매개 변수를 두 번째 매개 변수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매개 변수 name 뭐 예를 들어 자두라고 할까요? 자두라고 하고 자두라는 고양이라는 종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A2라는 동물을 생성을 하고 마찬가지로 애니멀이라는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생성자를 호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동물은 바둑이라고 하고 종은 저희가 강아지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개의 동물이 지금 각각 어떤 기능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슬립이라는 기능과 이시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당 기능들이 잘 동작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에
자두라는 동물에서 슬립이라는 함수로 호출했을 때 어떻게 나타나죠? 자두가 잠을 잡니다 라고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A2라는 객체에서 슬립이라는 함수로 호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죠? 바둑이가 잠을 잡니다 라는 문구가 잘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eat이라는 함수로 호출하면 바둑이가 밥을 먹습니다 라는 문구가 잘 호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동물 중에서 고양이와 강아지도 있지만 어떤 것들도 있죠? 독수리, 비둘기, 까마귀 혹은 붕어, 거북이 다양한 동물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여기 이 부분은 작성을 안 하셔도 됩니다. 동물 기능 중에 나는 기능이 있어서 애니멀이라는 클래스에서 fly라는 함수를 정의를 하면 어떻게 되죠? 잘못하면 강아지가 날아다니는 기능을 수행을 할 수도 있죠. 이럴 때 저희가 더 이글이라는 특정 벌드 이런 클래스를 추가로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래스라고 하시고 벌드라고 할까요? 조금 구체적으로 이글이라고 합시다. 새 중에서도 독수리를 한번 저희가 구체화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이글이라는 동물을 새롭게 클래스를 정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글은 뭐죠? 동물이죠. 동물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을 저희가 어디 정의했죠? 애니멀이라는 클래스에 정의를 했죠. 이글이라는 개체도 마찬가지로 name이라는 속성값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specious라는 속성값을 가지고 있고 sleep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eat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애니멀이라는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과 속성들을 그대로 저희가 이글이라는 클래스에서 상속받고 싶어요. 이럴 때 저희가 클래스 간 상속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애니멀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이글이라는 클래스 이름 오른쪽에다가 소가로 사이에 상속받고자 하는 클래스 이름을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애니멀이라는 우리가 클래스를 작성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글이라는 클래스에 패스라고 해서 아무것도 정의하지 않고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패스라고 하시고 저희가 이글을 한번 1차적으로 생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라는 변수에다가 저희가 이글이라고 하시고 이글의 이름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스피드라고 해볼까요? 스피드라고 하시고 종은 어떻게 되죠? 독수리가 되겠죠. 저희가 애니멀에서 생성자를 호출할 때 전달했었던 매개 변수와 동일하게 한번 전달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글에서도 마찬가지로 슬립이라는 기능이 구현이 되어 있는지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립이라고 하셔서 실행을 시켜보면 어떻게 나타나죠? 저희가 분명히 이글이라는 클래스에 어떠한 내용도 정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애니멀에서 사용했었던 것과 동일하게 생성자가 호출되고 그 다음에 슬립이라는 기능이 동일하게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애니멀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받은 클래스에 대한 속성과 기능을 그대로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글이라는 클래스를 생성을 했으니까 이글이라는 클래스에 맞는 기능을 추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글 같은 경우에는 나는 기능이 있으니까 이 F라고 하시고 fly라는 기능을 추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fly라고 하시고 self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글이라는 클래스에서는 다른 동물과 다르게 이렇게 fly라는 기능을 추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다가 그냥 간단하게 fstring 방식으로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중괄호에다가 self name이라고 하시고 다닙니다 라고 출력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저희가 게임에서도 보시다시피 다양한 직업들이 있잖아요. 다양한 직업들이 있고 다양한 직업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능들과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럴 땐 저희가 캐릭터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캐릭터에 필요한 속성들, 캐릭터에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야 되는 기능, 예를 들어 죽는 기능, 아이템을 먹는 기능,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캐릭터라는 클래스에서 작성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 특정 직업군마다 특별하게 구현할 기능들을 이렇게 따로 클래스로 정의를 해서 구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 fly라는 함수를 정의를 해봤으니까 한번 호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글이라는 클래스에서 fly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fly라는 함수를 호출하니까 어떻게 나타나죠? 스피드가 날아다닙니다 라는 문구가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 정의를 했으니까 여기도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a2라는 동물한테 fly라는 함수를 한번 호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호출을 하니까 어떻게 나타나죠? 이렇게 컴파일 에러가 발생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식 클래스에서 정의된 함수는 반드시 자식 클래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부모 클래스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fly를 is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동물마다 먹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구체적으로 독수리는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토끼나 쥐를 먹겠죠. 그래서 쥐를 먹습니다 라고 구체화시키고 싶어요. 그럴 때 저희가 오버라이딩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오버라이딩이라는 개념이라고 해서 어렵게 생각하시기보다 저희가 부모 클래스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를 이 자식 클래스에서 다시 한번 재정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f라고 하시고 저희가 이시라는 함수를 다시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글이라는 객체에서 이시라는 함수를 호출했을 때 분명히 부모 클래스에 있는 함수 내용이 출력이 됐는데 저희가 여기다가 한번 재정의를 하고 다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print f라고 하시고 self name이라고 하신 다음에 보통 독수리들은 쥐를 먹을 수 있으니까 쥐를 먹습니다 라고 저희가 구체화를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부모 클래스에 있는 이시라는 함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 클래스에서 이 이시라는 함수를 재정의하고 한번 이글이라는 객체의 이시라는 함수를 호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시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실행을 시키니까 어떻게 되죠? 스피드가 쥐를 먹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애니멀이라는 클래스에서는 바둑이가 그냥 간단하게 먹습니다 라고 끝나는데 이렇게 이글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따로 each라는 함수에서 저희가 구체화를 했기 때문에 쥐를 먹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글이라는 클래스에서
객체를 생성할 때 굳이 독수리라는 내용을 추가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미 이 글에 독수리라는 의미가 들어있으니까 독수리라는 스피시어스라는 매개 변수 값을 전달을 안 할 수 있도록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이라는 클래스에다가 저희가 생성자를 새롭게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DEF라고 하시고 저희가 생성자를 정의하기 위해서 언더바 2번 이닛이라고 하시고 다시 언더바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셀프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셀프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name이라는 매개 변수 값을 4개 변수 값만 전달을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셀프 name이라고 하시고 제가 name이라는 4개 변수 값을 전달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셀프라고 하시고 스피시어스 값은 저희가 독수리라고 픽스를 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 저희가 이 글의 두 번째 매개 변수 값을 주고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실행을 해주시면 이 글이라는 객체를 생성할 때 이렇게 스페시어스 값에 독수리라는 값이 픽스돼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저희가 상속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연습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스터디 윗미 사이트에 접속을 해주시고 저희가 왼쪽에 강의 메뉴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두 번째 강의 자료 클래스 상속으로 이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연습 문제 2번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연습 문제 3번을 먼저 같이 연습 문제 2번 네, 두 번째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그대로 캡처를 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바이시클이라는 클래스를 생성을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클래스라고 하시고 바이시클이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바이시클이라는 클래스에는 특별한 속성값이 없네요. 근데 이제 스타트라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딩을 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먼저 부모 클래스에서 스타트라는 메서드를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서 저희가 따로 일단 생성자를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생성자 DEF라고 하시고 언더바 2번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이닛이라고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언더바 2번으로 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셀프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괄호를 닫도록 할게요. 지금 문제에서 어떤 속성값도 제시를 하지 않았으니까 생성자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진행하지 않기 위해서 패스라고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이시클이라는 클래스에서는 스타트라는 메서드가 필요하니까 def라고 하시고 스타트라는 기능을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셀프라는 매개 변수를 저희가 전달을 하면 되겠죠. 자, 여기다가는 간단하게 저희가
출발합니다라는 문구를 띄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출발합니다. 네, 여기서 저희가 할 것이라는 클래스에서 카라는 클래스로 구체화를 해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카라는 클래스를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작성을 해주시고 카라는 클래스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라는 클래스는 바이시클이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바이시클 클래스를 상속받기 위해 소괄호 안에다가 바이시클이라는 부모 클래스 이름을 대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스타트라는 함수를 재정의 해달라고 오버라이딩 해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카라는 클래스에서 저희가 스타트라는 메소드를 이렇게 def로 다시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셀프라고 하시고 스타트라고 하시고 셀프라고 하신 다음에 위아래 쌍따옴표라고 하시고 여기다가 뭐라고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죠? 자동차가 출발합니다라는 문구를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희가 자동차가 출발합니다라는 문구를 완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라는 변수에다가 저희가 카라는 클래스 이름으로 객체를 생성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생성을 해주시고 C라는 클래스 객체로부터 저희가 스타트 함수를 호출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C라고 하시고 스타트 함수를 호출을 하니까 자동차가 출발합니다 라는 문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저희가 자동차 클래스로 객체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바이시클이라는 클래스로 생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바이시클이라고 하시고 생성을 해보시면 어떻게 되죠? 그냥 출발합니다 라는 문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구체화시킬 때는 이렇게 자식 클래스를 정의를 해주시고 부모 클래스에 있는 기능을 그대로 상속받기 위해서 소괄호 안에다가 부모 클래스 이름을 작성을 해서 정의를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하고 코드 작성란에다가 붙여놓도록 할게요. 네, 제출. 그래서 두 번째 문제 풀어보았고요. 네 번째 문제와 여섯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3번 문제만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연습 문제 3번, 세 번째 문제. 자, 먼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입력받아 넓이를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shape이라는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저희가 shape이라는 부모 클래스를 먼저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죠. 클래스라고 해주시고 그다음에 shape이라는 클래스를 먼저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일반적으로 네, 여기서 일단 생성자를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생성자를 정의하기 위해서 def라고 하시고 언더바 2번 init이라고 하신 다음에 다시 언더바 2번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self라고 해서 저희가 마무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따로 특별한 속성값이 이번에도 주어지지 않았네요. 그래서 여기서도 패스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입력을 받아 넓이를 출력을 해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shape이라는 클래스에서도 면적을 구하는 기능이 있으니까 저희가 먼저 shape이라는 클래스에서 면적을 구하는 array 함수를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array라고 하시고 self라고 해볼까요? 여기서는 저희가 따로 어떠한 기능도 작성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정사각형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서 클래스라고 하시고 클래스라고 하신 다음에 클래스 이름으로 렉탱글이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렉탱글이라고 하시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shape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기 위해서 소괄호 안에다가 shape이라는 클래스 이름을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저희가 여기서 한 변의 렉탱글이라는 객체를 생성할 때 한 변의 길이를 속성값으로 입력받기 위해서 생성자를 따로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ef라고 하시고 언더바 2번 init이라고 하신 다음에 다시 언더바 2번이라고 하신 다음에 self라고 하시고 저희가 r이라는 매개변수에다가 한 변의 길이를 전달을 받도록 할게요. self라고 하시고 r이라는 속성값 멤버 변수에다가 r이라는 매개변수 값을 이렇게 저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def라고 하시고 array라는 메서드 정의를 해주신 다음에 self라고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정사각형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return이라고 하시고 저희가 r 곱하기 r이라는 정사각형 구하는 공식을 대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 곱하기 r 할 때 저희가 self라고 해야겠죠. self.r이라고 하시고 곱하기 self.r 이렇게 작성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제곱 연산자 곱하기 연산을 두 번 해서 이렇게 제곱 연산자로 작성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작성을 했으면 r이라는 변수에다가 렉탱글이라는 클래스 이름을 통해서 저희가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사각형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array라는 함수에서는 프린트 문으로 출력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print라고 하시고 r이라는 객체로부터 array라는 함수를 호출을 하면은 저희가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실행을 하니까 이렇게 100이라는 값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어떻게 되어 있죠? 입력을 받아달라고 해요. 한 변의 길이를
한 변의 길이를 입력을 받아달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사용자로부터 A라는 연수의 한 변의 길이를 입력받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렉탱글에 들어가는 생성자에 들어가는 한 변의 길이의 길이 값에 A라는 값을 전달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작성을 해주시고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36이라는 값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니까 코드를 그대로 복사하고 다음에 코드 작성란에다가 붙여놓도록 할게요. 붙여놓고 제출을 해주시면 이렇게 정답으로 처리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8시까지 휴식을 취하고 다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